예, 남성 1인이 연봉을 하셨을 때 우리가 앵콜처럼 하는 게 브라보라고 하죠. 여성 1인의 공연을 앵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브라바라고요. 또 혼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다 소리 들을 때는 브라비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시작, 그리고 희망,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올 한 해는 이게 꼭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도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힘인 거잖아요. 근데 이 용기를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꼭 마주해야 되는 우리 삶의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2023년 여러분은 반드시 빌런을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아무리 희망을 드리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희망을 가져도 그래도 빌런을 만납니다. 그러니 빌런은 내 몫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 내게 쏘는 화살 같은 거예요. 네. 빌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시는 네. 근데 내가 잘못해서 빌런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끔 내가 아프기도 하고 나의 가족을 잃기도 하고 그건 우리의 어떠한 사주가 잘못됐거나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냥 인생이 우리에게 그냥 쏘는 화살인 거예요. 그 화살은 어쩔 수 없죠. 맞아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화살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반드시 빌런을 만날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1년에서 빌런을 만났다고 여러분이 뭘 잘못했거나 여러분 인생이 꼬꾸라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과정 중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런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셉 캠벨의 신화의 힘이나 영웅의 언덕이라는 책을 보면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신화들이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모든 영웅들은 집을 떠나더라. 근데 또 하나의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꼭 그들은 빌런을 만난다는 거예요. 괴물을 만난다는 거죠. 쿠브 팬더는 타이렁을 만나고요. 쿠브 팬더 2에서는 더 큰 타이렁을 만나고요. 그렇잖아요. 모든 여러분 히어로 무비에 빌런 없는 히어로 무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빌런 덕분에 영웅은 강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이나 동화를 보면 피터팬의 후쿠선장, 피터팬 하면 그림자처럼 후쿠선장이 나오잖아요. 또는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 폭풍의 언덕의 히스클리프. 이 셋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인공들을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만 만나면 짜증나요. 좀 그만 괴롭혀라.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착한 주인공을 프로타고니스트라고 부르고 악한 주인공을 안타고니스트라고 부릅니다. 가장 잘된 드라마나 모든 영화와 모든 소설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프로타고니스트만큼이나 큰 그림자를 갖고 있는 안타고니스트가 있습니다. 대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드라마 너무 재밌죠. 내 인생에 빌런 하나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매우 재미없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뜸을 맞는데 당신은 누군가의 빌런일 수 있다. 내가 빌런을 만나본 적 없다면 반드시 당신은 누군가의 빌런이에요. 당신만 모르고 있을 거예요. 당신만 모르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빌런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런 안타고니스트를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후쿠선장 때문에 피터팬은 가면 갈수록 재치가 많아져요. 후쿠선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피터팬은요 후쿠선장을 피해 다니는 그 많은 재치들을 못 만들어냈어요. 피터팬의 재치는 어디서 나느냐? 후쿠선장 때문에 나타났어요. 또는 파우스트의 고뇌도
해설인의 비극적 사랑도 다 그들의 안타고니스트 덕분에 나온 겁니다. 용기를 이야기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안타고니스트 얘기까지 꺼냈던 건 바로 뭐냐면 영웅의 어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빌런, 조셉 캠벨은 그들을 몬스터,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괴물은 다른 말로 괄호 열고 그 영웅을 가장 잘 키워주는 스승이더라는 거예요. 괴물을 만나지 않은 어떤 영웅도 그 여정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괴물을 만나서 강력해져서 그 여정의 끝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물이 없는 영웅의 여정은 없고 우리 인생에 성숙과 성장에 괴물이 없으면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2023년 누구보다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원하시잖아요. 반드시 만나야 할 그 빌런은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될 빌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빌런들은 속칭 스승입니다. 나를 견디게 하는 사람, 나를 더 높이게 하는 사람. 제가 회사 다닐 때 여자 이사님이 그렇게 저를 괴롭히셨어요. 제가 엄마 입고 가면 머리 묶어라. 바지 입으면 치마 입었다. 치마 입으면 너 다리가 못생겼다. 말만 하면 너 발음이 짧다. 제가 뭘 할 때마다 제가 저분은 내가 마땅치 않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를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일을 하는데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요. 일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런한테 배웠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제가 어느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 정말 잘 배웠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빌런이 제가 나중에 프리랜서를 할 때 어느 누구랑 붙어도 일 잘 배웠다는 소리를 듣게 해준 그 순간의 빌런이었지만 그 순간에 지나고 보니 스승인 거 있죠. 그러니 영원한 빌런도 없고 영원한 스승도 없는 게 그 순간의 빌런이지만 그 순간에 지나고 나니 내 곁에 스승으로 그 사람이 스승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빌런을 만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빌런은 빌런의 탈을 쓰고 있을 뿐 여러분이 잘 마주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아니면 심리적 그런 모든 것을 끌어올려주는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용기를 갖기 위해서 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면 이거는 빈센트 반 고흐의 아르의 붉은 포도밭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빈센트 반 고흐가 생전에 팔렸던 딱 한 점의 그림이 바로 아르의 붉은 포도밭입니다. 네, 테오가 누구냐면 반 고흐의 동생이잖아요. 테오가 반 고흐의 친구 여진 고시 동생에게 판매한 딱 한 점, 돈을 받고 판 그림이고 나머지는 돈을 받고도 못 팔았죠. 못 판 그림들이죠. 이 그림 팔렸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그림이 팔리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낙심이 돼요. 그래서 그 낙심을 썼던 편지가 하나가 있는데 자신의 동생 테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고 저는 너무 눈물이 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끄럽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아무도 내 그림을 사지 않을 때 반 고흐는 낙심은 했지만 계속 어떻게 했어요? 용기를 내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때 고흐가 용기를 내지 않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가 만나는 그 그림들은 한 점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점의 마지막 문장.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반 고흐가 팔리지 않는 그림들 앞에서 늘 동생이 테오한테 나 뭘 사야 되니 돈 좀 달라. 돈 좀 붙여달라고 맨날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조카가 나타났을 때 그 조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고흐는 그랬겠죠.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러니 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 전 이것이 바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 그게 바로 용기가 아닐까.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방고 옆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생 태호가 있었습니다. 방고 동생 태호는 자신의 형이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할 때마다 편지에 답장을 해줘요. 이 둘은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둘의 부부, 이 둘 부부요. 이 둘의 편지집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부부 아니었을까? 태호 와이프 너무 좀 질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태호 와이프가 이 둘을 무덤을 같이 만들어줘요. 우리 태호의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지금까지 형을 지원하는 일을 나는 지금까지 형을 지원하는 일을 그만둘 걸 생각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하지만 그는 예술가야. 그것도 아주 드문 재능을 가진 예술가. 그런 그를 모른 척 한다는 것은 화상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이해하지 않는 것이대. 그러니까 나는 형을 계속 지원할 거야. 언젠가 형은 반드시 후세에 길이 남을 멋진 작품을 만들게 될 테니까. 그런 예술가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짓이야. 한 점도 팔리지 않는 자신의 작품 앞에서 방고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난 당신을 지원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를 믿어주는 딱 한 명, 태호 덕분이었어요. 이 한 사람이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계속해서 문구들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습니다. 2023년 용기가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태호 기억해보세요. 여러분의 태호가 있으시죠? 옆에 있는 사람, 그 누군가 그 태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용기에 마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용기를 꼭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가 2023년 내야 할 용기가 수당하겠죠.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것을 해야 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거 그만둘까 하지만 계속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낯선 말을 걸어야 되는 용기도 필요하고 하지만 저는 또 2023년 여러분에게 이 용기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지사가라고의 눈먼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갑자기 병이 생기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눈을 잃게 됩니다. 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딱 한 사람만이 눈뜬 자죠. 하지만 모두 다 눈먼 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도 눈먼 자처럼 살아요. 눈먼 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을 뜨고 살다가 눈이 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고 슬퍼하지만 나중에 눈먼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소설이 재밌는 이유는 눈이 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마음도 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 절대로 하지 못했을 강간, 폭행, 강도,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요. 그냥 우리는 몸만 감았을 뿐이에요. 눈만 감았을 뿐인데 사람들은 마음도 멀고 영혼도 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소설의 여주인공은 눈을 떴지만 눈이 먼 사람처럼 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두 다 눈이 멀었으니 나도 눈이 먼 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인도하는 눈뜬 자로 살아야 되는데 눈뜬 자로 살지 못하고 계속 눈먼 자로 살게 돼요. 내가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우리가 꼭 가졌으면 하는 용기 바로 뭐냐면 여러분 눈먼 자가 아니라 눈뜬 자로 꼭 살아주세요. 그 눈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 양심의 눈, 희망의 눈일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인 눈만 감았을 뿐인데도 우리의 양심의 눈이 닫히는 것처럼 물리적인 눈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 중에서 그게 있었잖아요. 나한텐 이런 것만 보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장점만 보게 해주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2023년 여러분에게 눈뜬 자로 사시기를 권합니다. 그냥 눈뜬 자가 아니라 마음의 눈,
그래서 사람들에게 장점이 있으면 말로 얻어주시고 그 사람의 빛이 필요하면 빛을 주시는 그런 노심자가 되시기를 바라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올 한 해 용기를 가슴에 품고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득한 노래들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나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힘내려 또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살아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개 들어 하늘을 봐. 창문을 가르는 새들 너의 어깨에 잠자고 있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라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나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브라보! 온 길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망울들 이 줄기를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되게 많죠. 이게 무슨 노래가 여기 뒤에 계신 이제 분들은 이게 무슨 노래야 이런 표정으로 들어는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 아니, 어려가지고요. 세대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표정 보니까. 근데 거의 다 아시는 거 보니까 연세를 제가 안 했어요. 네. 어쨌든 즐겁게 함께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저희 항상 함께 부르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걱정을 털어버리고 할 수 있는 걱정 말아요 그대를 함께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아시죠? 무슨 순서죠? 조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조 대표님의 명품 한 말씀을 듣고 가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저희 선생님 너무너무 노래 잘 부르시죠? 네. 네. 저는 더 잘 부르시는 분들을 오늘 만났습니다. 여러분이시더라고요. 오늘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노래를 많이 불러주세요. 네. 3월 문학대에서 뵙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셋, 넷! 새로운 꿈을 꾸겠다 나와서 인사만 하면 가운데